안녕하세요. AZ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언리얼 엔진 5를 처음 설치한 완전 초보자를 위한 영상입니다. 언리얼 엔진 설치부터 인터페이스, 화면 조작법, 그리고 오브젝트 이동, 회전, 스케일링 등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 5 렌더링을 통해 이미지나 동영상 출력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언리얼 엔진 5 기본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게 목적입니다. 기초 지식 없어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언리얼 엔진 5 강의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언리얼 엔진 설치입니다. 다운로드를 간 다음에 창을 내려보면은 런처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런처 다운로드를 선택하고 다운이 완료되면은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처럼 설치가 되고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렇게 언리얼 엔진 런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런처를 실행할 때는 회원 가입이 필요한데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 무료로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을 쉽게 참조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은 언어를 영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본 언어는 세팅에서 한국어가 아니라 잉글리시로 바꿔줍니다. 에픽게임즈 런처가 실행이 됐으면은 여기 위에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면은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5.0.1 버전을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됐으면은 여기서 런처를 실행해서 언리얼 엔진 5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 5는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장 그래픽카드가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언리얼 프로젝트 브라우저가 실행되면서 리센트 프로젝트가 있고 게임, 필름, 아키텍처, 프로젝트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게임에서 블랭크를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블루프린트나 C++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본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블루프린트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겟 플랫폼은 데스크탑으로 그대로 두고 퀄리티는 맥시멈, 그 다음에 여기 스타터 컨텐트를 체크가 된 거를 확인해 줍니다. 이 스타터 컨텐트는 언리얼 엔진 5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일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로케이션이 있는데 저는 데스크탑에 처음 프로젝트 파일 네임은 테스트라고 해서 크리에이트를 눌러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바탕화면에 방금 만들었던 테스트 폴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처음 실행하다 보면은 이 처음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디스미스를 선택하고 업데이트를 눌러줍니다. 지금 이게 처음 언리얼 엔진 5를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화면을 뷰포트라고 해서 어떠한 오브젝트들이 있고 어떠한 장면을 담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아웃라이너라고 해서 이 3D 뷰포트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휠키를 내려서 선택을 해보면은 여기 체어가 있고 플로어가 있고 스태터가 있고 테이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오브젝트 등에 대해서 아래 디테일스 창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 그리고 이 메쉬 특성이나 매트리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디테일스 창이 안 보이면은 여기 윈도우에서 디테일스에 디테일스 1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바탕화면에 이렇게 폴더가 생겼는데요. 이 폴더를 열어보면은 이 폴더 안에는 이 컨텐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스타터 컨텐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키텍처부터 오디오, 블루프린트, 맵, 프롭스, 쉐이프, 텍스처 등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여기 언리얼 엔진 5에서 여기 왼쪽 아래 컨텐트 드로어가 있습니다. 이 컨텐트 드로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단축키가 컨트롤 스페이스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컨텐트 드로우 창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은 이 컨텐트 드로우가 없어지는데요. 이 창은 사라지지 않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더긴 레이아웃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고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없애고 싶으면은 X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컨텐트가 보이는데요.
저는 이 창을 유지하기 위해서 덕인 레이아웃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터 컨텐츠를 선택하면은 그 아래 하위 폴더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이 스타터 컨텐츠를 선택 안 해서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Add를 누른 다음에 Add Feature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컨텐츠를 누른 다음에 스타터 컨텐츠를 선택하고 Add to Project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우스 휠키를 조절하면은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고 일반적인 FPS 게임처럼 WASD를 이용해서 화면을 움직일 수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W를 누르면 앞으로 가고 S를 누르면 뒤로 가고 A는 왼쪽, D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Q를 누르면은 아래로 가고 알파벳 E를 누르면은 위로 갑니다. 처음 이 언리얼 엔진 화면 전환 방법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으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 카메라 표시가 있고 숫자가 4라고 나오는데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이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로 줄이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움직였을 때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 카메라 스피드를 조절하기 싫으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 마우스 휠키를 앞으로 하면 빨리 가고 뒤로 하면 천천히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속도는 4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화면 전환을 할 수 있으면은 이 오브젝트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의자를 움직이고 싶으면은 의자를 선택하거나 오른쪽에 체어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나오는데요. 이 화살표에 마우스를 대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만약에 파란색 화살표에 마우스를 댄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이렇게 위로 움직이면은 Z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X축, 초록색을 선택해서 초록색으로 움직이면은 이 Y축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때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은 뭔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딱딱 끊어지는 것처럼 움직이는데요. 그것은 여기 오른쪽에 이 스냅 기능이 켜져 있어서입니다. 이 기능이 지금 숫자가 10으로 되어 있는데 언리얼 엔진에서는 10cm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1m씩 움직이고 싶으면은 이 10을 숫자 100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였을 때 정확하게 1m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완전 부드럽게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으면은 여기 스냅 기능을 디세이블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오른쪽에 로테이트 오브젝트를 선택하면은 이 화살표 표시가 아니라 이렇게 각도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면은 Z축으로 회전을 할 수 있고 이때 보면은 숫자가 10도씩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 회전 로테이트가 이네이블 되어 있어서인데요. 이 10도씩 바뀌는 거를 만약에 90도로 바꾸면은 여기를 움직였을 때 90도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전을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은 이 로테이트를 디세이블 해줍니다. 그러면은 부드럽게 원하는 대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오른쪽에 스케일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단축키는 알파벳 R입니다. 이 스케일을 선택하면은 이 Z축, X축, Y축으로 지금 여기 표시된 것처럼 0.25배씩 바뀌는데요. 이것도 만약에 디세이블 해주면은 부드럽게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리기 단축키는 컨트롤 Z입니다. 컨트롤 Z를 여러 번 누르면은 되돌리기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에서 이 트랜스레이트 오브젝트와 로테이트, 이 스케일 오브젝트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단축키가 여기 표시된 것처럼 W, E, R입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W, E, R을 누르면은 매우 쉽게 움직이고 회전하고 스케일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리얼 엔진 화면에서 이 대규모 씬을 만들다 보면은 현재 지금 오브젝트가 어디 있는지 놓쳐가지고 화면을 못 찾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 오브젝트 아웃라이너에서 알고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알파벳 단축키 F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포커스가 되면서 이 선택한 오브젝트가 화면 중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오브젝트는 각도가 이상한데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 5에서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컨텐트 브라우저에 있는 오브젝트를 찾아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타터 컨텐트 아래 보면은 프롭스가 있고 그 아래에 SM 체어라고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오브젝트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지금 오른쪽에 SM 체어 2라고 생겼는데요. 지금 같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오브젝트가 복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SM 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D를 누르면은 SM 체어 3가 생기면서 이렇게 하나 더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번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제하기가 싫으면은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Alt 키를 누른 채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면은 움직일 때마다 지금 오른쪽 아웃라이너에 표시된 것처럼 오브젝트가 복제되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는 다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위로 움직이고 다시 이 바닥에 정확하게 고정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이 정확하게 바닥에 고정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키보드 아래 보면은 화살표 키가 있습니다. 화살표 키 위에 홈 키와 엔드 키가 있는데요. 이 엔드 키를 누르면은 이 오브젝트가 바닥을 인식해서 바닥에 착 달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컨텐트 브라우저 창을 보면은 처음에 이 프롭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으로 추가된 파티클들이 있습니다. 이 파티클을 만약에 F 파이어를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은 이러한 불꽃 나는 장면을 이 화면에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장면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해서 두면은 불과 연기 나는 것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아웃라이너를 보면은 이렇게 폴더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폴더처럼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앞에는 이렇게 눈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스태틱 메시라고 해서 그 아래에 체어, 플로어, 스테이트, 테이블이 있는데 만약에 이 앞에 눈 표시를 누르면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눈 표시를 선택하면은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단축키로는 이 의자를 선택한 다음에 알파벳 H를 누르면 사라지게 되고 컨트롤 H를 누르면은 다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퍼스펙티브라고 나와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근감 있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누르면은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프론트, 백으로 이 원하는 곳에서 바라보면서 어떠한 장면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탑을 누르면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퍼스펙티브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본 도형등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하면은 베이직부터 라이트 쉐이프가 있는데 쉐이프에서 이렇게 큐브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드래그 하면은 기본 도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쉐이프에서 실린더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해서 원하는 곳에 놓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언리얼 엔진 화면 조작 방법이랑 이 간단한 아웃라이너, 디테일스, 컨텐트 브라우저에 대해 소개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장면을 렌더링해서 이미지나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여기 아스테리크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 파일이 저장이 안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 S를 눌러서 파일을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화면에 담기 위해서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시네매틱에서 시네매틱 카메라 액터를 선택해 줍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줄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카메라에 담기는 장면을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동을 뒤로 해주고 회전 단축키 알파벳 2를 눌러서 옆으로 돌리고 이렇게 위아래로 해서 카메라 장면을 담아줍니다. 근데 매번 이 카메라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동하고 회전해서 원하는 장면을 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는 여기 퍼스펙티브에서 방금 추가한 시네매틱 카메라 액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카메라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WASD를 눌러서 원하는 장면을 이렇게 담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됐으면은 이번에는 이 카메라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에딧,
플러그인을 하나 추가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렌더라고 검색을 하면은 무비 렌더 큐가 있습니다. 여기 선택을 하면은 리스타트를 하라고 나오는데 리스타트를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저장이 안 되어 있는데 다시 세이브 셀렉티드를 한번 만들어 줍니다. 다시 재시작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 화면을 담아주기 위해서 여기 시네매틱이라는 창 아래 보면은 Add Level Sequence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나오는데요. 이때 그대로 세이브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처럼 아래 타임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어떠한 오브젝트를 타임라인에 추가할지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창에 내려보면은 아까 추가했었던 이 시네매틱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에 담기는 장면을 이 시퀀서를 이용해서 편집할 수 있는데요. 지금 프레임 1일 때부터 프레임 150일 때까지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레임 0일 때 마우스를 둔 다음에 이 씬 카메라 액터 1에 대해서 여기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트랜스폼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키프레임을 추가해 줍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은 여기에 프레임이 추가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프레임을 150 제일 뒤로 옮긴 다음에 그리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과 WASD를 움직여서 이렇게 화면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트랜스폼에서 키프레임을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프레임에 두고 스페이스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화면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천천히 출발했다가 중간에 속도가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은 기본적으로 키 인터폴레이션이 큐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리니어로 바꿔주면은 첫 번째 프레임부터 마지막 프레임 같이 동일한 속도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네매틱 창에서 보면은 이 시네매틱 카메라를 선택하고 이 오른쪽 아래 디테일스 창을 보면은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렌즈 세팅이 있고 커런트 포컬 랭스가 있고 여기서 지금 기본적으로 16대 9 필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하는 대로 바꾸면은 이 카메라 이미지가 바뀌면서 이 비포트에 담기는 장면이 바뀝니다. 저는 기본인 16대 9 DSLR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렌더링을 해볼 건데요.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로 간 다음에 시네매틱스로 간 다음에 아까 플러그인을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 무비 렌더 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버튼에서 렌더를 선택하고 방금 추가했었던 뉴 레벨 시퀀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세팅이 나오는데요. 지금 하나도 세팅이 안 되어 있는데 unsaved configure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익스포트가 기본으로 JPG 시퀀스로 되어 있는데 고화질로 렌더링 하기 위해서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여기 익스포트 아래에 PNG 시퀀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세팅 아웃풋이 있는데 기본으로 1920에 1080으로 되어 있고 이 프레임 레이트가 24입니다. 저는 30fps로 바꾸고 이 아웃풋 레졸루션은 4K인 3840에 216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ccept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로드 세이브가 있는데 세이브 as를 해서 그대로 세이브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렌더 로컬을 선택하면은 이 프레임 1부터 프레임 150까지 방금 선택했었던 이 씬 카메라 액터에 담기는 장면을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이 렌더링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렌더링이 다 완료됐는데요. 그러면은 처음 만들었었던 이 테스트 폴더 아래 세이브를 가서 여기 무비 렌더를 봅니다. 그러면은 이 레벨 시퀀스 프레임 0부터 프레임 150까지 이렇게 렌더링 돼서 이미지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시퀀스로 렌더링 된 파일은 나중에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퀀서는 X를 눌러서 제거를 해주고 이 컨텐트 브라우저도 X를 눌러서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퍼스펙티브에서 여기 파일럿 액티브가 시네매틱 카메라 액터 1로 되어 있는데 탑을 누른 다음에 다시 퍼스펙티브를 누르면은 원래 이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언리얼 엔진 5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메가스캔을 이용해서 고퀄리티의 이미지와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되는 언리얼 엔진 5 영상을 위해서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